2019년 7월 로드아일랜드의 한 경매에서 아주 특별한 물건이 팔렸습니다. 100년 전의 타이타닉의 승객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물건이었죠. 대체 뭐였을까요? 구명보트? 아님 구조선의 부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팡이였어요. 호박색 테두리에 조명이 내장된 검은색 지팡이였죠. 지팡이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죠. 1912년 봄 55세 엘라 화이트는 친구이자 피아노 선생님인 36세 마리 그리스 영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모험 중에는 발을 다치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행 중 화이트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죠.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화이트는 직접 보행 보조장치를 구해야만 했어요. 배터리에 연결되어 빛을 내는 왕관이 달린 근사한 모델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그녀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계속 보세요. 유럽 여행이 끝난 후 부자였던 화이트와 영은 RMS 타이타닉의 1등석 표를 구했고 1912년 4월 10일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화이트는 하녀와 하인 그리고 영과 함께 프랑스에서 구입한 닭 몇 마리와 배에 탔습니다. 며칠 후 같은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의 1등석은 사치였지만 정말 그 값을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가치로 6천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1등석에서는 최고의 생활 환경과 선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죠.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이 가득한 방에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라이브 공연을 즐기고 체스나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부유한 친구들, 지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스쿼시 코트에도 갔고요. 그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엘라 화이트는 그 부러움을 자아내는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배 꼭대기에 있는 39개의 개인 스위트룸 중 하나에 머무는 친한 친구와 어울리는 편이었죠. 사실 그녀가 처음으로 그들의 스위트룸을 떠난 것은 운명적인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부유한 유명인사, 사업가 그리고 권력가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웃으며 생애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즐겁고 근심 걱정 없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비명과 함께 멈추게 됩니다. 네, 북대서양에 얼어붙은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는 배가 빙산에 충돌한 시간은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안에 물속에 잠기고 말았죠. 나중에 인터뷰에서 엘라 화이트는 사실 그렇게 서둘러 대피할 필요가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단지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약간의 떨림이 느꼈다고 했죠. 그 순간엔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처럼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행들과 함께 호화롭고 편안한 스위트룸을 떠나서 위쪽 갑판으로 갔습니다. 이미 그곳에선 군중들이 모여 설명과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실었던 20척의 구명보트가 모두 있던 자리였죠. 그보다 더 설치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갑판이 너무 어수선했을 거예요. 적어도 선주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빠져나가야 하는 승객에 비해 보트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건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화이트처럼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떨림이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공포는 없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고 자신하거나 승객들을 격려하려고 하면서 몇몇 승무원들은 배에 다시 탑승했을 때 표를 다시 보여줘야 할 테니 탑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를 믿었고 더더욱 사소한 기술적 문제라고 확신했죠. 그들은 이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끝나면 함께 만날 계획을 짜면서 무심하게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 중 아무도 배로 돌아오지 못했죠. 배는 곧 거품을 일으키며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였어요. 선원들은 오전 12시 25분에 구명정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받고 타이타닉으로 향했던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아직 멀리 있었어요. 첫 번째 보트는 12시 40분에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화이트와 하녀, 영을 태운 구명보트 8호가 가장 먼저 출발했죠. 여성과 아이들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남자 하인은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2등석, 3등석 승객들은 위쪽 갑판에 있는 구명보트에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대피 훈련이 있었다면 상황은 더 나았겠죠. 사실 훈련이 바로 4월 14일 아침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배에 실려있던 모든 구명보트가 배를 떠났습니다. 배에는 여전히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해야만 했죠. 하지만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약 20분 후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가라앉았으니까요. 구명보트에 가까스로 탑승한 운 좋은 사람들은 각 보트에서 영웅과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배에 젓는 것을 돕든 모두를 진정시키든 각각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만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죠. 누군가는 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구명보트의 경우 엘라 화이트가 나서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보트의 조명이 길을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엘라 화이트는 지팡이를 기억해냈죠. 100년 후 경매에 나올 근사한 손전등이 내장되어 있던 그 지팡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명보트 위 27명의 생존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가라앉으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화이트는 조명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신호수가 되었습니다. 날은 어둡고 몹시 추웠으며 배를 둘러싼 물에는 파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선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 가야만 했죠. 그러던 중 지치고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구명보트의 승객들은 먼 곳 어딘가에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RMS 카르파티아호의 구조등이었을까요? 당시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구조선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멀리 떨어지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엘라 화이트는 지팡이가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의 빛인 것처럼 지팡이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45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던 중 구명보트 8호의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보트는 가장 처음 떠났던 배로 27명의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2배의 사람을 쉽게 태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결정이었어요. 화이트가 타이타닉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배 안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사치품과 함께 그 꿈이 물속으로 잠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멋지게 꾸민 방과 잃어버린 귀중품들은 모두 지금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추측하기가 어렵네요. 공포? 실망? 인간이 자연에 비해 얼마나 작고 힘이 없는지를 깨달았을까요? 이를 포함한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들이 배에 돌아왔을 땐 더 이상 돌아갈 배가 없었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 걱정해야 했습니다. 북대서양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라 화이트는 구조대에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신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신호는 4월 15일 아침 7시 30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구명보트 8호에 탑승했던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구명보트를 위해 길을 밝힌 용감한 여성은 1942년을 지나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독특한 역사의 지팡이는 그 가족 곁에 남았고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지팡이를 맡게 된 사람은 브래드 윌리엄스였습니다. 화이트의 조카 딸의 손자였죠. 어머니에게서 이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지팡이는 그의 수집품인 다른 35개의 지팡이들과 함께 우산꽂이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팡이에겐 더 나은 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팡이가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상태 역시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이 지팡이는 겨우 7,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물론 지팡이치고는 아주 많은 돈이지만 다른 타이타닉 기념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침몰 당시 밴드의 리더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약 20억 원에 팔렸죠. 몇몇 가족은 판매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희망하던 사람들은 초조했을 것이고 다소 낮은 최종 가격 역시 설명이 되겠죠. 행운의 영국인 구매자가 이 귀중한 유물을 조심스럽게 다뤄주길 바라자고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